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죠. 일교차는 크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드라마를 외국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Winter is coming이라는 구절을 아실 텐데, 이럴 때 집 앞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훈훈한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요? 그런 여유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그리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책만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의 책은 여기 있는 이 책, 서울 1995년 삼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이분 퀵 서비스,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의 1995년 서울 삼풍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있던 가장 화려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폭삭 주저앉아버린 이 사건을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들 하죠. 건설 과정에선 부정이 있었고, 무너진 직후에는 혼란이 있었으며, 생존자가 구출됐을 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20년도 넘게 더 흘렀습니다. 벌써 25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이죠. 이제야 사고의 앞뒤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민낯 혹은 감동의 드라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쉽게 더 씌워놓았던 이미지 때문에 당사자들은 실제로 상처를 입고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 속으로 숨어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간이 지나도록 목소리를 내길 주저했고, 이 책을 만들게 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더더욱 목소리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말 없이 더욱더 많이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의 1995년 서울 삼풍입니다. 네, 이렇게 책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퀵서비스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책은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당사자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얼마만큼 끔찍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점들을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찬찬히 이른바 정말 말 그대로의 육성,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진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종 보통 키워드는 참사의 상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삼풍의 참혹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사고를 TV로 보았는데, TV로 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삼풍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잔해에 완전히 깔려버려서 유해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6월 한여름,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생존자에게 물을 줘야 한다면서
살수차를 그 사고 현장 위에 갖다 놓고 엄청 열심히 뿌렸죠. 그런데 이 조치 때문에 6월 한여름에 습기가 더해지면서 사망자들의 유해가 부패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에 오히려 그 구조되길 기다리거나 혹은 이미 유해가 나와서 사망이 확정된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참 먹먹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사고 잔해들을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 치우는 과정에서 잔해를 어디다 쌓아둘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난지도 매립지에 가져다 버렸는데 그 매립지에서 유해를 발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읽고서는 정말 그 페이지를 뒤로 함부로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의 좀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치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참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인터뷰가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터뷰이들,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있었던 다른 여러 참사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랜드 수련회 참사라든가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또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찰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 혹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와 이미 사고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그 당사자들 사이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그야말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내면에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어떤 다른 고려들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관찰자의 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들이 드러내 보인 내면을 다른 관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다는 구실로 분노에만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부정할 수 없죠. 심지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유가족 대책회의가 꾸려졌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기도 했다는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증언도 담겼고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풍경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틈타서 자신이 평소에 증오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마구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고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는 당사자들은 관찰자들로부터 굉장히 쉽게 잊혀지는 방식이고요. 왜냐하면 분노가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는 방치되고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되는, 즉 참사가 다시 일어나는 식으로 이야기가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참사가 매번 그 끝에 분노만을 남긴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회에 성숙한 시민이라면 분노를 이익의 수단이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내용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아주 반복해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응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섭외되었고 어렵게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이제 마구 쏘아댔던 우리들의 분노, 그러니까 분노만 있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남긴 상흔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상흔들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마음속에 사건들을 묻어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네, 좀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을 해봤는데 책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다소 가볍게,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요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인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컨텐츠는 시대유감 삼풍이라고 하는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제목으로 검색하시면은 최상단에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러니까 KBS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모던 코리아라고 하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시리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KBS가 갖고 있던 그 영상 자료, 그러니까 아카이브들, 그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쫙 있는 거를 이제 편집국의 PD 분들이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편이면서 올림픽 개최를 다뤘던 8818, 2018년에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 화제에 오르면서 비슷한 그 형식으로 여러 편이 제작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국영 방송사로서 KBS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시청료가 열일을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은 시대유감 삼풍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책, 요 책에 나오는 인터뷰집에 나오는 그 분들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오랜만에 철학고전으로 찾아갑니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의 피론주의 개요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매번 철학고전 하면 나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들 막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에서 쥐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책들보다 훨씬 얇고 훨씬 쉽고 그리고 훨씬 현대인의 감각에 잘 맞는 진행자인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철학고전 원픽 피론주의 개요를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